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가 신천지 전직 간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과거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미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신천지 지도부 500여 명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러한 사실 폭로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의 실세들이 불이 나게 나섰던 겁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8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서병수 선대본부장이 한 남성을 만납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 남성은 신천지가 새누리당에 깊숙이 잠입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장로가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 입당의 배후로 이만희 총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장로라고 그분이 이제 신천지 이제 이만희 교주 측근입니다. 측근이 이제 장로를 통해서 그 새누리당 가입 당원을 이제 쓰게끔 했죠. 추천을. 그래서 그 장로들은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시를 해서 본인이 허락 없이 입당 원서를 내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새누리당 당원증을 보내가지고. 이에 앞서 유정복 당시 직능총괄 본부장도 이 남성 일행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당원에 가입된 것을 내가 봤지 서로 확실하고 거기에는 이 참모니까 그걸 한 것이 지시되는 건 100% 사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선이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발력이 있다. 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대선판을 뒤흔들 초대형 이슈였지만 전 신도 측은 폭로를 멈추는 대신 이만희 교주의 비위 수사를 조건으로 걸었고 입막음에 급급했던 캠프 실세들은 대선 승리 이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약속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총무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잡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교단의 지시로 기획 입당이 이루어져 특정 후보와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지 즉시 수사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측은 신천지의 조직적 입당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서 보신 대선 캠프 내 핵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국민의힘과 그 전신들부터 소위 그늘 속 실세라 불려온 인사까지 나서 각서를 써주며 입막음에 나섰는데요. 이어서 이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8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또 다른 인사가 입당 의혹 폭로를 준비하던 신천지 전 신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서라고 쓰인 자필문서 한 장이 작성됐습니다. 정의 구현 차원의 신천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확인자로 적힌 이름은 이영수. 친윤 최대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으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그늘 속 실세로 통하던 인사였습니다. 신천지의 새누리당 기획 입당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른바 각서를 써준 겁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뭐. 아무튼 도와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공동이 했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린 또 의리 하나 지키니까 좀 많아. 20분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 캠프 유정복 직능본부장, 서병수 선대본부장도 이들을 만나 사진을 찍고 폭로를 막기 위해 회유했습니다. 우리 총무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잡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대선을 코앞에 앞둔 바쁜 상황에서 대선 캠프의 실세들이 총출동해 입막음하려 했던 의혹. 그러나 대선 이후 폭로를 무마하는 대신 받은 확인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 그때 덮였던 신천지의 조직적 입당 의혹은 10년여 만에 정당 이름을 바꾼 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자, 이렇게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당 지도부까지 나섰던 배경에는 국민의힘 전신들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온 신천지 유착 의혹이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신천지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 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와 신천지 간 유착설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대선을 10달 앞두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신천지와 새누리당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간부 역시 이만희 총회장으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 당시에 단상에서 이제 새누리 당명을 내가 지어줬다라고 했어.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지었으니 당원 가입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후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이 신천지 출신이라는 의혹 등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박근혜 후보 측은 신천지 유착설을 제기해온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고발했고 후보 본인까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특정 종교와 20년간 인연을 맺어왔고 또 그곳에서 저를 돕고 있다는 말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 있습니까? 대선 막판까지 논란이 이어졌던 건데 당시 민주당과 낙곰수도 추가 의혹 제기를 위해 신천지 전 신도와 접촉했던 걸로 보입니다. 낙곰수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자료들 달라 자료 주고 기자회견 하자 하고 이제 했고 그분도 만나고.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했던 마지막 날 리얼미터가 조사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격차는 0.2%포인트. 한국갤럽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박근혜 후보 지지도는 교착 상태, 문재인 후보 지지도는 상승세였습니다. 신천지 관련 추가 폭로까지 나올 경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초대형 악재가 분명했습니다. 선거 때 뭐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뭐를 활용을 한다, 활용하겠죠. 해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거고 하니까 하겠죠. 결국 대선을 이틀 앞둔 늦은 밤 상당한 데미지를 막기 위해 총출동한 중진 의원들은 2시간가량 거짓 설득을 이어간 끝에 제보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 속에는 신천지의 돈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신천지와 국민의힘 전신 정당 그리고 현재까지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유착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대선 후보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캠프 실무를 총괄하는 선대 본부장부터 지지 세력 확장을 책임지는 직능 본부장, 여기에 선대위 대외협력특보와 조직특보까지 신천지 폭로를 막으려는 박근혜 캠프 실세들은 반나절 만에 사실상 총출동했습니다. 이들 대화에선 신천지와 보수 정당 간 선거 자금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돈 그거까지도 다 돼 있고 이명박 대통령 정치하는 이건 왜 이명박 다 알잖아요. 신도들의 당원 가입이나 유세장 할당 등 조직 동원을 넘어서 사실상 선거 비용이 보수 정당에 지원됐다고 주장합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셋 중에 하나야. 전달자가 누구냐. 이만희가 이제 차에 실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서병수 박근혜 캠프 선대 본부장은 민주당과 신천지의 관계도 의심했지만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주당 쪽도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연루된 것처럼 그런 정도 연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희 교주가 워낙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쪽을 선호하시는 분이라 오히려 보수 정당과 신천지 관계가 20여 년 훨씬 전부터 맺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해창 대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도 거의 된다고 했었어요. 찍어야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당 다 썼지 않습니까? 2011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이름도 거론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홍준표 의원 할 때도 동원령 내려가지고 당대표 할 때도 갔고 그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보수 정당 유착 관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강제 당원 가입, 자금 지원 의혹 등에 대해 캠프 실세들은 대화 속에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병수 선대본부장은 당시 만남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이 가는 것 같으면 자제해달라는 정도였을 거라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신천지 측에도 연락을 했지만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단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오모 씨에게 군 정보사가 공작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군 당국이 오 씨에 대해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였던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보사가 민간인 무인기 침투 그 자체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인데 국방부와 군경 TF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오 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매체 2개를 차렸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을 다루는 NK 모니터와 국제뉴스 전문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사건이 터지자 오 씨가 매체를 운영하는데 정보사 공작금 1,000여만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무인기 사건에도 정보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자 군 당국이 정보사와 오 씨의 관련성은 일단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의원실 보고를 통해 오 씨를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공식 임무를 맡겼다면서 가장 신문사를 차려 오 씨에게 언론사 직함을 주고 향후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날려보내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사 관계자는 공작을 총괄한 건 기반 조성 사업단장 오모 대령이었다며 그 위에 있는 100여단장에게만 공작 사업을 보고했고 사령관에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 등 관련자 3명을 출국 금지하고 무인기는 물론 정보사의 공작용 언론사 지원에 대해서도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거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고 가담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정치 관여죄가 되겠죠. 군 당국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보사 오모 대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어제 장중에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며 5,000포인트 턱 밑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른바 천스닥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AI 붐의 수혜국이 됐다고 짚으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들을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5천까지 10포인트 남긴 4,990으로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AI 열풍의 핵심 수혜국이 됐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코스피 5천 돌파의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나선 것이 기폭제가 됐다면서 주식 재평가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했고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코스닥도 2% 넘게 급등해 4년 만에 1,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승률은 작년 코스피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AI 대전환의 시대, 코스닥의 중소기업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이 회사는 작업형 양팔 로봇을 물류 현장에 실제 투입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양팔 로봇이 그런 이제 박싱을 이제 언박싱하거나 혹은 이제 박싱하거나 물건을 넣거나 이제 포장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상태죠.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5천 시대에 안착하려면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코스닥은 이제 그 혁신 벤처 기업 위주로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이제 또 성장해서 상장을 하는 시장이고 수익성과 그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천 달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모험자본 투입 등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미국의 이민 단속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5살 아이까지 집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본래 단속 대상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는데요. 5살 아이를 아버지를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썼다는 비판까지 나왔고요. 결국 두 부자는 텍사스에 있는 가족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됐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거리. 눈 덮인 길에서 파란 털모자를 쓴 아이가 아이스, 이민 단속국 직원들에 의해 붙들려 차량에 태워집니다. 올해 나이 5살, 리암 라모스란 소녀는 유치원에서 하교하다 집 앞에서 이렇게 단속반에 붙잡혔습니다. 주변에선 경적과 함께 항의가 빗발칩니다. Where's your humanity? That is a child. 이웃 주민들은 부모를 안다며 아이를 대신 보호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단속반은 아이를 집 문 앞으로 데려가 문을 두드리게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He was frozen and paralyzed. He was not crying, but he looked so scared. 이 때문에 가족을 붙잡기 위해 아이를 미끼로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민 당국은 부인했습니다. 원래 체포 대상은 에콰도르 출신으로 2024년에 망명을 신청한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도 결국 붙잡혀 현재는 텍사스의 가족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What are they supposed to do? Are they supposed to let a 5-year-old child freeze to death? Are they not supposed to arrest an illegal alie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NN 등 미국 언론은 학생들까지 붙잡히는 사건이 이뿐만이 아니어서 이 아이가 붙잡힌 날과 같은 날 인근 지역에서 17살 고등학생이 그리고 2주 전엔 10살 초등학생이 모두 등굣길에 붙잡혀 수감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How can you justify incarcerating a child? 게다가 최근 미니애폴리스 등에선 국경 순찰대 대장이 직접 최루액까지 뿌리고 대응하는 등 이민 단속은 점점 더 공격적인 전술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나토와 합의의 틀을 마련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최악의 충돌은 피했는데요. 그런데 그린란드를 통째로 빼앗지는 않을 테니 군사기지에 대해 미국의 영토 주권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는 이는 영토 일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선을 넘은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접근권, 골든돔을 비롯해 필요한 장비와 기지를 원하는 만큼 그린란드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에 대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사기지가 설치된 땅에서 사법과 행정권까지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그린란드에서 미국이 필요한 땅은 미국 영토가 됩니다. 영국이 이런 식으로 과거 식민지 키프로스 내 주둔지를 자국 영토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는 지난 1951년 그린란드에서의 기지 설치, 사용 등에 관한 방위 협정을 맺어 지금도 얼마든지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영토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갖겠다는 겁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영토 주권 문제는 협상의 대상조차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Og der har ikke været nogen forhandling med NATO i går omkring vores suverænitet. Sovereignty is a red line. 덴마크 정부는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협상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빼앗겠다는 이유가 광물 자원 때문임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그린란드의 풍부한 희토류 같은 광물 자원은 채취부터 정제까지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파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은 환경 오염을 남의 땅에 외주화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미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희토류 광산은 지난 2002년 한 차례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산 저가 희토류에 밀리고 독성 물질이 유출돼 환경 규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와 장시성 간저우, 스촨 등지에서 히토류 생산이 확대되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90%를 장악하게 됩니다. 문제는 채취와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환경 오염이었습니다. 히토류는 강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해 폐수와 방사성 부산물이 대량 발생합니다. 히토류 1톤 정제에 1.4톤의 방사성 폐기물과 독성 폐수가 발생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내몽골 바오터우엔 납과 카드뮴, 방사성 토륨 등의 정제 폐기물 슬러지까지 쌓여 거대한 오염물질 인공호수까지 형성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저가에 생산하면서 오염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환경을 희생해 히토류 패권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히토류 확보를 주요 국가 안보 전략으로 명시했습니다. 환경 위험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은 그동안 히토류 개발에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그린란드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크바네펠트와 탐브리츠 광산 등에 1,10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이 눈독을 들였지만 2021년 총선에서 환경보호정당이 승리하며 우라늄 채굴 금지법이 제정돼 히토류 광산 개발은 가로막혔습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우라늄과 함께 매장돼 있어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은 물론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Den kan blive fjerde største uranforekomst i verden, hvis den kommer i. Men problematikken er, at Kvalnefjeld ligger så lige skråt op på byens baghave. 그린란드의 인구는 5만여 명. 환경 오염에 대해 미국 본토보다 반발이 적을 그린란드를 자국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한파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생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공판장과 전통시장에서는 꺼내둔 생선과 생닭이 얼어버릴 정도입니다. 장사 준비도 쉽지 않고 손님은 뚝 끊겼고 상인들 입에서는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길거리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난방 중인 건물과 사람들을 빼고는 온통 파란색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기온은 영하 10.7도. 기세등등한 한파에 시민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독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속도 다 거의 그래서 독감 때문에 취소되고 한. 새벽 3시 수산물 시장에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1,000원이라도 깎기 위한 눈치 싸움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길어지는 한파 탓에 참가 상인도 산지 물량도 40% 정도 줄어든 겁니다. 10만 5천 원! 평소보다 뚝 떨어진 물건값에 흥이 날 리 없습니다. 얼어가지고 8만 원 정도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4만 원에 한 50% 좀 싸게 판매를 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얼어가지고. 저는 30분 정도 밖에서 취재했는데 턱이 굳어 방송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 낙찰된 꽃돔인데요. 안까지 단단하게 얼었고 표면에는 살얼음이 꼈습니다. 떡집 실내 곳곳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떡을 뽑은 뒤 닦아내느라 뿌린 물이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물에 닿아 깨질 듯 아픈 손끝을 떡이 쪄지는 증기에 맡겨봅니다. 냉장고도 필요 없는 추위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이게 밖에 내놓고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다 내놓고. 네. 얼어서 못 내놔. 못 내놔요. 다 얼음돼야 그랬어. 그렇구나. 이건 어제부터 내놔도 녹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냉동실 필요가 없어. 지금 다 냉동실이에요. 닭집 냉장고에 닭이 안 보입니다. 실외로 꺼냈다간 순식간에 냉동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리하고 이제 닭하고 내놨는데 내놓으면 완전 조금 있으면 다 얼어버려요. 평소 발 디딜 틈이 없던 컵밥 거리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렇게 추워서 누가 밖에서 뭘만 먹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번 추위는 주말을 지나 다소 누그러들겠지만 일요일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혹한 속에 한 지체 장애인이 집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추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단독주택. 이틀 전 이곳에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경증 척추장애가 있었는데 여성을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오후 1시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설거지하고 뭐 밥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청소해주고. 좀 안 됐지요. 나이 나하고 57인데. 그런데 밖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당시 제천 날씨는 영하 12도. 경찰은 일단 여성이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평소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 왔는데 난방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행 기간에서 이분 댁에 가봤는데 집이 추워지는데도 보일러를 안 트시고 거실에서 그냥 주무시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알코올 중독 병력과 홀로 사는 점 등이 고려돼 지자체가 집중 관리하는 고난도 위기 사례자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이제 잘 협조를 해주시고 상담을 잘 진행을 해주시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망한 여성의 집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이웃들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지금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당시 영하의 추위에 왜 문이 열려 있었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집안에 빈 술병들이 있었지만 여성이 술에 취해 문을 열고 잤는지 장애로 문을 닫지 못했는지 경찰은 여러 사망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요즘에는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분고를 이용해 보석으로 만들어 추모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의 한 장례 지도사가 생체 보석을 만드는데 고인의 분골 전부가 쓰였다고 속인 뒤 남은 분골을 멋대로 버린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어머니를 떠나보낸 신모 씨. 장례 업무를 담당한 보람상조 소속 장례지도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골 전부를 압축해 생체 보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나홀당에 안 넣고 집에 가면 모신다니까. 보석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우리는 엄마가 더 보석처럼 행복하게 살 거라는. 200만 원이면 엄마와 항상 함께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팍팍한 형편을 무릅쓰고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 씨는 지난 20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생체 보석을 만들고 남은 엄마 유골을 장례지도사가 폐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체 보석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유골의 양은 약 4에서 50g. 이걸 뺀 남은 유골 대부분을 유족 의사도 묻지 않고 버렸습니다. 5% 10%만 쓰고 90%를 버렸다는 거예요. 해당 지도사는 생체 보석을 만드는데 유골의 일부만 쓰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남은 유골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합동 추모시설에 뿌렸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유골을 왜 버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당신 부모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냐.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데 죄송하면 뭐가 해결돼요. 이미 찾을 수가 없다는데. 보람상조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된 뒤 유족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찢어지는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라면 소리 뿌리게 만든 거잖아. 어디 뿌렸는지도 모르고. 버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람상조 측은 직원의 규정 위반이라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 유사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공백과 실적 경쟁 속 비슷한 사례가 관행처럼 반복돼 왔을 수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똑같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런 것들이 있죠.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유골 유기죄는 물론 장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출신 인사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관계까지 설명하면서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여야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임 나흘 만에 가까스로 열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부정청약, 계엄 옹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선 아들 부부의 관계가 결혼식 이후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했다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아파트를 자진 반납할 의사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해명이 논란을 더 부채질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몰고 갈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그럼 관계가 파경이 돼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왜 시댁돈으로 잡은 용산 아파트를 파경된 상태에 며느리가 혼자 산 거죠? 할아버지의 훈장으로 연세대에 합격한 장남의 사회기여자 전형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 후보자나 남편의 부모님들은 혹시 독립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후보자나 남편이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후보자는 내무부 장관을 지낸 시아버지가 청조 근정 훈장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손자인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에 대한 낙선 기도 등 후보자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망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협치를 제도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읽었다며 장관이 된다면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도우면서도 지출 효율화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 이후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 대표가 사과했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정 대표가 독선적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갖고 일방적인 합당 제안 발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만 참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한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항의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정 대표는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한 분들이 많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정 대표의 사과와 해명에도 민주당 내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최고위원 3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최고위원들조차 합당 발표 직전에야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 대표의 독선적 당 운영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분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 것이죠. 과거에 독재 정권 때 해왔던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청래 대표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합당 제안과 관련한 진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8명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며 정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민주당 내 반발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당 문제는 단지 의석의 합 이렇게 보는 공학적 관점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합 이렇게 문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합당이 안 되는 거고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점차 더 커지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쿠팡에 투자한 미국계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정부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정부에 보낸 통지서엔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베네수엘라에 비유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게다가 이런 청원을 낸 투자사의 창업자가 미국 쿠팡 본사 이사회에 소속돼 있는 걸로 드러나면서 김범석 의장이 이런 행위에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LA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쿠팡 INC의 지분을 가진 회사 두 곳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쿠팡에 대해 한국이 범정부 차원의 공격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거액의 벌금과 등록 취소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미 FTA 위반에 대한 중재 청구 이항, 수신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좋아하는 한국과 중국 회사들을 위해 성공한 미국 회사의 능력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친중이어서 미국 기업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조차 쿠팡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3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나라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즉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청원을 한 쿠팡 투자사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두 곳. 이 두 회사는 공시대상조차 안 되는 각각 1% 미만의 쿠팡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소프트뱅크 등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한국을 친중 정부로 몰아세우며 미국 정부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미국 정부에 청원한 두 회사 가운데 하나인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는 닐 메타. 그는 현재 쿠팡 INC의 이사회 멤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과 공감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이 같은 청원과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쿠팡 때문에 거의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한미양국의 심각한 무역 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쿠팡 투자사들의 의도는 국제소송으로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정부는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럼 이들의 의도가 뭘까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쿠팡 INC 투자사인 그린옥스 등이 한국 정부에 보낸 통지문의 성격은 국제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입니다.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인데 이 의향서를 제출하고 9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월 말부터 국제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중재 의향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특히 3천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 분량의 서면에 담긴 쿠팡 투자사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쿠팡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한미 FTA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최애국 대우 의무 등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금감원 등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하원 의원들과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고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도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가는 부분은 쿠팡 투자사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아직은 적혀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투자 분쟁 중재 과정에서 중재를 제기하는 쪽은 상대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직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재 의향서를 낸 그린옥스의 설립자 닐 메타와 쿠팡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결국엔 쿠팡이 받을 조사의 강도나 처분 수위를 낮춰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인천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유 전 의원 딸 유담 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박사학위 취득 2달 만에 유 씨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I는 산업 현장에서 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몸까지 얻은 피지컬 AI가 도입되면 국내 전체 일자리 4개 중 1개는 대체될 수 있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박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폭발, 그를 피해 달려가는 소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뿐하게 내달리는 남성. 모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오디오, 그래픽 등 여러 전문가가 일주일 꼬박 매달려야 했던 일인데 이젠 한 명이 몇 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맹붕이고요. AI가 도구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경쟁자가 된 느낌이고 기존 제작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완전히 판을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콜센터도 위기입니다. 이미 보이는 ARS 같은 디지털화로 직원 절반이 줄었다는 한 콜센터 노동자는 아예 직장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I까지 도입이 되면 우리 다 집에 가야 돼. 이제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큰 거죠. AI는 이제 육체까지 얻었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간의 유연하고 섬세한 동작까지 척척 해내며 공사장의 건설 노동자부터 수술칼을 쥐는 외과 의사까지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here will probably be more Optimus robots that are great surgeons than there are all surgeons on Earth. 일자리 시장의 대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간 국내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이 할 법한 자료 정리, 기초 보고서 작성 등의 초보 업무는 AI에 맡기고 경력직만 뽑는 추세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즉 사람 없는 공장도 속속 들어섭니다.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라 청년의 노동자 캐파 전체에서도 준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피지컬 AI까지 상용화되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27%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치열한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만 AI 도입을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고용 재조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생긴 일자리로 어떻게 이동해 갈 수 있냐. AI 시대 직업 재교육과 전환 배치, 그리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미 현실에서 로봇과 노동자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CES에서 공개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로봇과 노동자의 공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거운 자동차 문짝을 혼자 들어 운반하고 다양한 부품들도 알아서 정리합니다. 어깨와 팔꿈치, 손목, 몸통이 360도 회전해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우선 배치됩니다. In the future, Atlas will play a core part as we expand across diverse industries with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평가 속에 현대차 주가는 8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위협이자 공포입니다. 한 대당 2억 원 안팎의 가격에 유지비는 연간 1,400만 원 수준, 사람과 달리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아틀라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올해 노사 협상 과정에서 로봇 투입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당시 기계를 파괴하던 러다이트 운동처럼 피지컬 AI, 로봇 시대의 도래를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생산 현장에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돼 있고 점점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노사 간의 어떤 쟁점이나 갈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충격으로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기술도 도입하지만 노동 문제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로봇과 인간이 적이 아닌 동반자로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최 의원 딸의 결혼식이 열린 국회 사랑제를 관리하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딸을 대신해 본인 이름으로 해당 결혼식장 예약을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대규모 민간 학살이 일어난 곳인데요. 최근 제주 4.3 사건으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들이 이 대구 광산까지 끌려와 학살당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불그스름한 안반을 부숴 길게 뚫어낸 갱도. 경북 경산시의 옛 코발트 광산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부터 최소 1,8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경찰과 군인, 우익 청년단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민간인들을 광산에 밀어넣고 총과 폭탄으로 학살하고 인근 계곡에서 민간인들을 줄로 묶어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유해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는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의 장으로 남고 아버지들이 원원이 회원되기를 간절히. 그런데 이곳에서 제주도민들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유해가 멀리 떨어진 경북의 광산에서 발견된 겁니다. 당시 20대였던 제주도민 2명은 4.3 사건으로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는데 유해가 코발트 광산에서 발견됐고 제주에서 대전 형무소로 끌려간 3명은 또 다른 학살 장소인 대전 골령골 계곡에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실종자 2명은 제주공항에서 발견됐고 모두 유전자 감식을 통해 이번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져야 저희 육지로 끌려가신 저희 4.3 희생자분들의 어떤 유해도 더 찾고. 지금까지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는 426구. 그러나 여전히 272구의 유해는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마운드 붕괴로 8위로 추락한 기아가 새 출발을 다짐하며 전지훈련에 떠났습니다. 이틀 전 불펜 강화를 위해 싹쓸이 영입한 FA 투수 3인방의 각오가 남달랐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전합니다.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가고시마현의 외딴 섬으로 1차 캠프를 떠나는 기아. 이틀 전 3년 20억 원의 FA 계약을 맺은 김범수가 함께 한화에서 뛰던 이태양과 헐레벌떡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한번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동생인 삼성 김무신에게도 숨겼을 만큼 협상과 사인, 이사까지 긴박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솔직히 막 피가 마르더라고요. 뭐 하냐고, 계약 안 하고 있냐고 해서 모르겠다. 그냥 기다려봐라 뭐 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연락을 줬죠. 박찬호와 최영우를 놓치고 비시즌에 잠잠하다 전지훈련 출국을 이틀 앞두고 김범수와 홍건희, 조상우와 계약하면서 불펜 평균 자책점 9위의 불명예를 썼던 기아는
단번에 수준급 불펜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선발 투수가 5이닝 6이닝 던져서 태양이 형, 상호 형, 건희 형 이렇게 4명에서 잘 만들어가면 충분히 저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만 계약한 홍건희도 시즌 뒤 다시 평가받겠다며 각오를 불태웠습니다. 팔꿈치 부상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될 것 같고 올해 불펜 평균 자책점 1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핸드볼 아시아 선수권 한일전에서 거짓말 같은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자, 보시죠. 이런 자세에서 득점이 가능한가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일본 간의 메인 라운드 첫 경기입니다. 23대 22 한 점 뒤진 대표팀의 마지막 공격. 상대 반칙으로 프리드로우를 얻어냈는데요. 시간은 모두 흘러 이번 기회 이 슛 한 번뿐입니다. 상대의 촘촘한 벽 때문에 빈틈이 없는데 김진영 선수 이걸 성공시킵니다. 벽을 피해 뒤로 누우면서 던진 고개 슛. 선수들도 관중들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는데요. 허를 찌른 한 방으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둡니다. 사우디 리그인데요. 긴 패스를 막기 위해서 골키퍼가 달려나와 보는데 이거 뭔가요? 공을 걷어낸다는 게 빗맞고 맙니다. 어이없이 골을 헌납하고만 상황. 그런데요, 상대팀 골키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코너킥을 막으려다 자칫 골을 내주고 마네요. 이 정도면 골키퍼끼리의 장군멍군입니다. 마지막은 NBA 웬반야마입니다. 이 상대 골밑 슛을 마치 리바운드하듯 낚아채버리는 어마어마한 블록슛. 높이가 상상 초월입니다. 어딜 내 거야! 지금까지 포플레이였습니다.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추위가 매섭습니다. 추위 속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을 보시면 호남 지역에 1에서 5cm, 충청과 경기 서해안에 1에서 3cm, 서울은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되고요.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연일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순간 최대 풍속 70에서 90k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추가 산불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 영하 13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광주 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